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1번째 페이지. 120여만 구독자 골드버튼 보유자임에도 실버버튼 채널에 기꺼이 함께해 주시는 우리 땡큐브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닥터 프렌즈 이낙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잡지사의 귀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낙준 선생님을 제가 틈만 나면 검색을 해보는 게 요즘의 취미인데요. 별명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뭐 사기캐, 뭐 이작가, 교회 의사 아저씨 이런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분당 불주먹 이 별명은 뭐죠? 제가 중학교 때 그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 혹시 아세요? 만화 모르겠네. 일본 나오는 만화가 있습니다. 예. 만화를 보고 나도 복싱을 배워볼까? 라고 진짜? 해서 예. 친구랑 같이 모란역에 있는 복싱장에 다니면서 진짜? 제가 이제 댐프시롤도 하고 막 이렇게 센터백 치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친다고 해서 정말 제가 스스로 이 정도면 분당 근데 아주 허황된 얘기는 아니네요. 당연히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밈처럼 붙어서 이렇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썬킴 씨와는 다르게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항상 그럴싸한, 왜냐면 거짓말을 하려면 10개가 다 뻥이면 안 됩니다. 8개는 사실이고 그중에 하나, 두 개를 섞어야 효과적. 그치. 그렇게 다른 것도 원칙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분당불주먹 이낙준 선생님. 항상 이제 분당불주먹답게 얼얼한 좀 의학사를 들려주고 계신데 잡다한 의학사전 오늘은 의학사 속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역사 기록이나 뭐 사극의 장면만 봐도 이 출산, 산고의 고통 끝에 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옛날에는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죠. 뭐 소설에도 뻑하면 나오잖아요. 뭐 대지에도 맞아. 에나타가 그러고 이거 항상 이거 잡고 있죠. 임꺽정도 보면은 이제 아내가 죽어가지고 애만 살아남아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애기 소리만 나오면 막 돌이깨질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이게 너무 흔한 클리셰로 쓰일 정도로 출산이 굉장히 위험했고 사실 지금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꽤 위험한 행위로 자리 잡고 있죠, 출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10명 내외 10만 명당 10명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정도면 이제 OECD 평균보다 좀 낮은 굉장히 준수한 정도인데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몇백 명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여전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엄청 죽어나가죠. 사망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아메리카의 기록을 보면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어떤 공포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뭐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거는 뭐 애 낳기 전에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이거 그렇지.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애를 낳기 시작하면은 내 남편이나 가족을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제 마지막 인사 같은 것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아이를 보기 위해서 옷을 만들잖아요. 그 옷이 대부분 흰색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을 이 옷이 정말 내가 아이를 볼 때 입을 수도 있지만 수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얀색으로 그때까지 중세 시절이나 이럴 때는 하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진짜 아기 낳으러 갈 때 엄청 그 두려운 마음, 그럼요.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도 그때는 뭐 장난 아니죠. 근데 옛날엔 왜 이렇게 출산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걸까요? 사실 인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출산이 위험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애를 낳는다고 하면 7% 정도의 치사율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은 막 동물들은 누워가지고 숨푹숨푹 이거 막 그냥 몇 마리씩 낳죠. 몇 마리가 쑥쑥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동물들은 골반이 되게 넓고 특히 앞뒤로 되게 넓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두 발로 걷기 때문에 골반이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산도가 좁아지는데 머리가 좁으니까 또 머리통은 크단 말이에요. 이 몸 크기에 비해서. 그나마 인간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바로 태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만큼 덜 자라서 나오는데도 머리통이 커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막 애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두 번이나 꺾어가지고 나와야 될 정도로 힘든데 그래서 바로 태어난 애들 보면은 머리가 요렇게 자연분만 나는 애들은 요렇게 길쭉해요. 옥수수처럼 돼 있어요. 이게 눌려가지고. 눌려서. 근데 그래도 되는 게 애들 머리는 만져보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두개골이 딱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대천문, 소천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위험한데 이게 또 중세 시절이나 이럴 때는 위생 감염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또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게 아니다 보니까 7%가 아니라 막 3분의 1, 뭐 30%, 40%까지 이렇게 사망률이 올라가고 했죠.
그러니까 정말 위험했던 일인 거죠. 목숨을 잃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네네. 근데 생각해보면 직립보행의 대가가 진짜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치질도 우리가 직립보행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요통 이런 것도 다 직립보행. 그렇죠. 참. 그렇다고 네 발로 걸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건 맞죠. 자, 게다가 뭐 사망하지는 않더라도 출산으로 영구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럼 그렇죠. 일단 회음부 열상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금, 변실금이나 뭐 요실금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통증 같은 경우, 왜냐면 이제 확 늘어났다가 되니까 이게 늘어난 부분에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성기능 장애 같은 거는 너무 많았고, 그런 식의 합병증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제 출혈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제 출혈이 났는데 그게 뒤늦게 교정이 된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아예 이제 지적 능력을 상실하거나 머리가 이제 좀 뇌 손상이 온다거나 정신 건강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았죠. 예. 자, 이런 위험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당시 산모들은 이제 산파라고 하죠. 출산을 도와준 경험이 많은 다른 여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초기에는 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산파들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이게 사실 초기뿐만이 아니라 예. 뭐 중세까지도 보통 그런데 왜냐하면 산파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여성이 택하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중세나 이런 데는 이제 과부 또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이런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사실 여성한테 교육을 시행한 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문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경험적으로 획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구두로밖에 전수를 못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계속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산파 중에 남성도 있었습니까? 남성 산파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남자가 여성의,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닌 여성의 생殖기를 보는 게 금기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천으로 가리고 애를 받아야 됐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사실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보고해도 위험한데 안 보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남성 산파는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을 안 거고. 보고 그러면 뭐 촉각으로? 네, 촉각으로 손으로 이렇게.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겠죠. 여기 눈 찌르면 어떡해? 그 정도는 가벼운 거고 뭐 하다가 뭐 찢어지거나 팔 같은 거 잘못 당겨서 뭐 이 안쪽에는 신경이 찢어지면은 평생 팔이 불구가 되거나 하니까 그런 식의 사고가 아마도 여성보다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선호받는, 그러니까 남성 산파는 한 번도 선호된 적은 없어요. 예. 지금은 뭐 남성 산부인과 의사들 많은데. 그렇죠, 예. 많죠. 자, 이 밖에도 뭐 분만 과정 내내 남자 산파의 시선을 아예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게 하거나, 뭐 산모에게 아예 옷을 입힌 채로 이제 출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무렵에 잉글랜드에서는 이게 뭐죠? 분만 겸자라는 장치가 개발된다고.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기구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아이가 만약에 난산이다, 애가 잘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손에다가 기름이나 버터 같은 걸 발라가지고 손을 넣어서 이렇게 당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고통스럽기도 할 것이고 또 위험했죠. 근데 그거를 훨씬 얇은 철로 된 이제 겸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든 거예요. 이제 챔벌린 가문에서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피터 챔벌린이라고 16세기경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걸로 이제 분만을 시도해가지고 소위 대박을 쳤죠. 대박을 쳤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데 우리는 훨씬 얇은 걸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나았죠 이게. 약간 좀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약간 인형 뽑기. 인형 뽑기인데 이제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그 기계가 조작이 돼 있어서 대부분의 인형 뽑기는 이렇게 하다가 놓잖아요. 저거는 놓지 않죠. 그렇죠. 놓으면 안 되죠. 꽉 잡고 있다. 저런 식으로 통로를 좀 넓혀줘서 이제 아이를 빼냈다라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뭐 챔벌린 가족이 분만 겸자 덕분에 그 전에는 이제 목숨을 잃었을 수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분만 겸자를 챔벌린 가족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딱 봐도 너무 좋잖아요. 써보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문이 그래서 이제 챔벌린 가문이 그 분만에 있어서 완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대박이 나요. 이제 완전 그냥 대기업이 됩니다. 근데 사실 기업 비밀이 유출이 되면은 다른 데서도 겸자를 쓰면은 우리가 독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겸자 자체는 뭐 요만한데
그거를 뭐 이만한 상자에다가 넣고 네. 장정들이 이렇게 옮겨서 아 쟤네가 뭔가 엄청 거대한 걸 들고 다니나 보다. 페이크를 이렇게 페이크를 주고 또 이제 들어가면 예. 산모 안정해야 되니까 네. 가족분들 다 나가세요. 가족 다 내보내고 오. 그다음에 산모분 눈 가리고 산모한테도 네, 그리고 이제 겸자가 들어갈 때는 산모분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종 같은 거 쳐가지고 네. 감각을 교란시켜요. 야. 이게 손인지 뭔지 모르게 야, 체계적이다. 그런 식으로 와. 해서 이제 이 겸자를 사용했던 거죠. 그럼 뭐 입소문 같은 것도 안 났겠네. 이게 산모한테서라도. 뭐 거의 100년 이상 비밀이 지켜집니다. 야, 그렇게 분만겸자 독점으로 부와 유명세를 얻게 된다고 하고 100년 동안 그 겸자의 존재를 숨겼다가 1700년대에 들어서야 이게 공개가 그렇죠. 된다고. 1700년 초중반 때에 이르서 이제 다른 가문에서도 얘네 비밀이 저 겸자였구만. 그래서 이제 그걸 도입을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숙달된 사람은 겸자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은 이게 일단 초기 겸자가 되게 거칠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잘못 쿡 집으면은 오히려 더 다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손으로 할 때는 손끝에 감각이 있으니까 네. 얘가 이렇게 손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서 뺄 수가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겸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네. 이제 미숙한 사람들이 하면은 이제 오히려 탈이 나죠.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상적인 그러니까 겸자가 없을 때면은 좀 기다려봐도 되는데 겸자가 있으니까 괜히 이거 한번 써볼까? 그래서 괜히 넣어갖고 하다가 또 사고 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야, 시행착오가 컸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뭐 출산 중에 혹은 출산 직후에 이제 감염 때문에 산모가 사망하는 일이 그때 부쩍 많아졌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손 씻기 그러니까 이 위생관념이 이제 자리가 잡은 게 19세기 중후반 때 일인데 네.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네. 왜 씻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 손에 이런 경험들이 환자한테 도움이 될 텐데 이걸 왜 씻어야 되냐 이런 일종의 주장. 약간 의사들의 손맛. 네, 그런 손맛. 왜냐하면 이제 왕의 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는 안수기도를 되게 크게 쳤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손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되게 크다는 축복이었는데 그런 개념들이 섞여서 이제 손을 안 씻는 게 오히려 잡혀 있었는데 내 노하우마저 씻겨져 갈까 봐. 그렇죠. 그런 손으로 그냥 아하. 이렇게 분만을 하니까 예. 여기서 이제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원인을 모르겠는데 네. 출산 후에 열이 나는 거를 산옥열 또는 출산열 이렇게 불렀었죠. 예. 사실 감염이 된 건데 치사율도 높았고요. 엄청나게 높았죠. 이게 이때도 계속 30-40%가 넘습니다. 그래요? 감염 때문에 계속 죽어나가니까. 40%면 야, 분만 기술은 좋아졌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사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사망 원인 아무도 모르니까 이것저것 해봤나 봐요. 뭐 침구류도 바꿔보고 병실 소독해보고 병원의 벽도 이제 다시 칠해봤는데 당연히 뭐 효과는 없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때 사망 원인을 밝혀낸 위대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이그나스 제멜바이스라고 되게 의학의 역사에서는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헝가리 출신이라고. 예. 오스트리아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 병원에서 이런저런 걸 해봤다고 하지만 당시 의사들은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병원에서도 30%가 죽고 우리 병원에서도 30%가 죽어. 이게 당연한 거다.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도끼론인데 네. 도시는 공기가 안 좋잖아. 뭐 죽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또 뭐 우주의 기운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뭐 땅의 기운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사이비날 소리를 하면서 의사들이 진심으로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한 벽을 경계로 해서 1진료실과 2진료실이 나눠져 있는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예. 한 진료소에서는 막 30% 이상이 죽어. 네. 여기는 10%가 안 돼요? 그러면 뭔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뭐 공기가 다를 건 아니고 땅도 똑같은 데인데 왜 그랬지? 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더 사망하는 곳은 주로 의사나 이제 의대생들이 집도를 하는 곳이고 덜 사망하는 곳이 조산사들이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도 손을 막 열심히 닦진 않아요, 사실. 조산사들도. 근데 의사들은 옆에 있는 해부 실습실에서 해부를 하고 네.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와서 손 안 씻고 하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균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는 시신에 뭔가 이상한 입자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손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 같다.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예.
그 주장을 했더니 받아들여 줍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싫어하는데 과장님이 들었을 때 그나마 뭐 도끼론이나 뭐 땅의 기운, 우주의 기운보다는 이게 제일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럼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예, 제멜바이스가 생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고집스럽게 생겼어요. 봐도 이게 만만치가 않게 생겼습니다. 예,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예, 약간 이분이- 그런 감이 있네요. 이분이 그래서 별명이 병동의 악마였는데 아 그래요? 의사들마다 또 쳐면 너 손 닦았어? 아, 손 손 닦았어? 전에 그랬던 사람 있었잖아.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아 그래? 그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아, 예, 예. 계속 그렇게 하면서 네. 또 비누도 아니고 막 염화석회 같은 걸로 닦게 하니까 아. 싫어했는데 네. 막상 닦으니까 이제 사망률이 주는 거죠. 줄지.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닦기는 하는데 네. 이게 널리 퍼지질 못해요. 네. 왜냐하면 염화석회가 일단 너무 아파. 그렇지. 그 제멜바이스 자체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아, 막 버럭하고 믿음이 안 가네. 네, 막 그래. 그러니까 좀 이상해. 네. 나중에 결국에는 그 정신병원에 갇혀서 사망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제멜바이스가요? 제멜바이스가. 아. 이제 뭐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도 힘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좀 정신병도 없고 그래서 야.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되긴 합니다. 예. 야, 이 진리를 꿰뚫어 본 사람인데. 그쵸. 자, 그래서 참고로 살아생전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 오늘날 새로운 과학적 아이디어가 등장했을 때 기존의 확립된 사상이나 관습에 부딪혀 거부당하는 현상을 제멜바이스 반사작용이라고 한다. 아, 이런 이런 또 경우가 상식. 너무 많죠. 그렇군요. 이낙준 선생님도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안 받아들여지는. 저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런 건 제가 없고.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자는 지조가 없어야 된다. 지조가 없어야 된다. 새로운 진리가 나오면 바로 열려 있어야 내가 된다. 믿던 거 버리고 받아들여야 된다. 중요한 거 같아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자, 당시 뭐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들이 제멜바이스의 조언은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산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취제 사용은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면서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마취제가 나온 거는 19세기 한 초중반쯤에 이제 여러 개가 나와요. 아산화질소, 지금도 웃음가스로 쓰이고 있는 거, 아, 예. 그리고 에테르도 나오고, 네. 이제 두 가지 물질이 이제 혼합해서 계속 여기저기서 쓰였는데, 네. 특히 이제 기독교 사관이 많이 지배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산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네. 성경에 따르면 원죄로 인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음.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그치. 그로 인해서 맞다. 너가 수고하고 애를 낳을 때 이제 고통이 그런 생기리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산의 고통은 원죄로 인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있는데 예. 그래서 신의 뜻을 거스른다. 산모가 아프니까 좀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했던 거죠. 아, 계속. 그거 줬어야 됐나? 그러니까 그걸 줘야 되는데 예. 계속 안 했던 거죠. 이때 스코틀랜드의 산과에서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예, 이 사람이 대단하죠. 왜 대단합니까? 이분이 이제 근데 옛날 사람들은 좀 약간 화끈한 면이 있어요. 화끈하다. 약간 실험하고 싶으면 자기한테 실험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뭔가 예. 에테르랑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에테르나 아산화질소가 완전한 마취제가 아니에요. 네. 불완전한, 그러니까 아산화질소는 강도 자체가 좀 약하고 에테르는 좀 위험해요. 네. 아산화질소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취 심도를 올리려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안전한 그런 거 없을까라고 해서 화학 물질들을 닥치는 대로 막 자기가 해봐요. 네네. 이렇게. 자기 몸에 그러니까 이제 몸은 안 좋아지고 효과는 별로 없어. 그러다가 클로로포름이라는 약을 추천받아서 한번 해봤더니 네. 이건 몽롱해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클로로포름이 마취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꽤 안전하고 하게 되죠. 물론 얘도 지금은 사용을 안 하지만 예. 그 전에 이런 것들보다는 예. 안전하고 또 마취 심도도 상당히 높은 약을 발견하게 우리 됩니다. 약간 옛날 배경 약간 추리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손수건에 손수건에다가 접수서 이거 하는 거 그게 에테르나 클로로포름이죠. 근데 예. 이제 그 정도 하려면 힘이 되게 세서 1, 2 그래서 한 10초 정도 셀 수 있어야 돼요. 10초 있어야 돼요? 그 정도면 이렇게 하고 그냥 드라마에서는 한 3초 이렇게 하면 컷이던데. 훅 되잖아요. 아니, 예. 그러진 않고 꽤 오래. 그리고 이게 막 흥건해서 물이 떨어질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간 전완근이랑 이런 좀 발달해야 상당히 발전하고 해야 돼요.
그렇군요. 목을 조르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범죄를 예. 목적으로 한다면. 예, 거기까지 알려주시면. 예. 그럼 클로로폼을 이제 분만 현장에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였으니까 네, 이제 심슨. 거기서 이제 바로 사용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산모의 입이랑 코를 클로로폼으로 막고 네. 출산을 해보죠. 예. 했더니 별로 통증이 없이 수월하게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이게 마취가 영어로 아네스터시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네스테샤라고 이렇게 지었던 거죠. 아나스타샤. 예. 자, 그래서 이제 출산할 때 마취를 하는 게 좀 대중화된 계기가 있다고 들었나요? 그렇죠. 이런 일부 성공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주류 의학계 그리고 이제 유럽의 중심지에서는 그걸 되게 배척했었어요. 출산 이거 마취하면 안 된다. 아직도 좀 종교적인 네, 이유도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또 마취를 하면은 아무래도 산모가 힘을 덜 줄 테니까 이게 뭐 애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영국의 대영 제국의 예. 여왕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 이 양반이 이제 아이를 9명을 낳았거든요. 예. 뭐 당시 유럽 왕족 치고는 많이 낳은 건 아니에요. 사실 9명이면 뭐 그냥 평타 쳤네. 뭐 이 정도예요. 뭐 그 당시에 뭐 10명 막 이렇게 막 낳는 사람 많았으니까. 예. 하지만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어떤 그림 보면 되게 아름답고 가녀리게 묘사가 되지만 또 어떤 그림 보면 되게 강인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이지만 뭐 첫째, 둘째, 셋째 괜찮았어. 그냥 나을 뻔했어. 7번째까지 그랬어. 근데 수월했어. 8번째 나을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어 나도. 그래서 이제 의사 불러가지고 예. 야 스코틀랜드에서 클로로포름이라는 거 쓴다는데 그 나도 한번 써봐.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여왕님 근데 이거 원죄 때문에 그치. 이거 안 됩니다. 예.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너 지옥 갈래? 여기서 죽을래? 약간 그런 식의 대화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지금 죽으면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클로로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8째, 9번째는 클로로폼을 사용해서 이 별명이 이제 여왕의 마취. 이러면 좀 인식이 달라지지. 이제. 확 달라져. 왜냐면 이제 당시 대영제국 여왕이 완전 셀럽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낳는데 뭐 걷다 대고 뭐 할 거예요. 빅토리아 출산법. 뭐 귀족하고 평민 할 거 없이 다 이제 클로로폼으로 통증에서 해방이 된 거죠. 이분이 이제 한 건 하셨네 그래도. 예. 그렇죠. 초음파는 언제 등장했나요? 초음파. 초음파 자체는 상당히 역사가 짧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쓰인 거는 굉장히 짧아요. 네. 100년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음파 탐지 장치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뭐 옛날에는 그렇게 막 신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긴 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쏴서 돌아오면은 뭐가 있다. 네. 이 정도. 지금도 보면 뭐 그걸 보는 거긴 해요. 초음파 검진하실 때 보셨죠? 본인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절을 할 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초음파 화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건강검진 받고 할 때. 하얗고 까맣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립선 초음파 할 때. 전립선 초음파를 하셨어요?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있어요. 근데 전립선 하는 걸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약간 이제 하복부 쪽에 이렇게 문질문질 하니까 이렇게 영상 뜨던데요. 아닌가? 그 전립선이 아닌가? 그 전립선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전립선 그냥 하복부 초음파. 조금 더 친습적입니다. 예. 그냥 하복부. 알겠습니다. 예. 뭐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따로 오늘 대화 나눌 게 많네요. 예. 하여튼 뭐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초음파는 지금도 그러니까 저도 초음파를 하면은 100% 제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실력에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한 100년 전에 타이타닉 침몰하면서 야 물에 있는 빙하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도입이 됐다가 그게 이제 뭐 1차 세계 대전 때는 이제 유보트 독일에 막 잠수함 왔다 갔다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아내려고 수중 초음파를 쓰다가 어떤 사람이 어차피 태양은 양수 안에 있으니까 이거 물 안에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대본 거죠. 근데 보여요. 보이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잠수함에서 착안했다고요? 잠수함을 찾아내는 거를 이제 착안을 해서 사용을 해본 거죠. 같은 물이니까. 물론 지금은 훨씬 정밀하게 보이긴 합니다. 지금 초음파 보면 막 3D 초음파 하면 애 얼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이제 재구성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뭐 지금은 그렇게 됐죠. 야, 또 그런 계기로 초음파 쪽에서 획기적인 발명이 이루어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의학사 속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추후 이제 대화 나누실 분들 줄 서 계시고요. 그러니까 좀 집에서 나으셨다는 것 때문에 순간 제가 아직도 좀 여운이 남아 있군요. 여운이 남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리 또 귀한 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네요.
자, 이낙준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